자, 9월 26일 메이저리그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이저리그도 틀렸고, 근데 축구 제가 햄무 돌린 거 5경기 불러드렸는데, 그거 2개씩 짝지어서 제가 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3경기가 햄무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돌렸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은 야구 꼭 맞추도록 제가 열심히 분석했어요. 아마 될 겁니다. 엄마는 정말 좋아 보이고 엄마 쪽으로 조금 금액을 올리셔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이제 3경기씩 남았어요. 팀다. 그래서 뭐 벌써 포기한 팀도 벌써 있고, 그리고 마지막 와일드카드 따내려고 싸우는 팀들도 있고, 아직까지 1위가 정해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도 1위가 안 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1위 시드 싸움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기부여에 따라 가지고 제가 여기 컵스랑 세이트 경기 보면 컵스 옆에 제가 별표 해놨죠. 요건 동기부여가 한 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컵스와 세인트 루이스 경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컵스는 아직 선발이 안 정해졌을 거예요. 아사드가 나올 차례인데, 컵스는 지금 4등이란 말이에요. 4등. 그리고 5등이랑 2게임 차이 나고 3등이랑 1게임 차이 나요. 일단 1등, 2등은 못하고 5등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3등과 4등 차이는 큰 차이는 안 나요. 다만 3등과 4등이 나중에 챔피언십 올라갔을 때 올라가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뭐 3등이 되는 거를 노리는 것보다 5등이 안 되기 위해서, 5등이랑 4등 차이는 엄청 큽니다. 차이가. 그죠? 5등이 안 되기 위해서 컵스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5등이랑 할 때 컵스가 4등이고 5등이 원정팀이고 컵스는 홈팀이 돼요. 그죠? 그래서 조금 있다, 동기부여가. 세인트는 동기부여가 전혀 없습니다. 컵스는 한 칸 정도, 3칸 만점에 1칸 정도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자, 아사드 나올 차례고, 세인트 루이스는 미콜라스 나옵니다. 미콜라스는 지금 최근 5경기 연속으로 5이닝 이상 던져주고 있어요. 원래 이런 투수 아니거든요. 그냥 메이저리그 프로야구에 큰 미련 없이 던지고 있는 투수고, 이제 내리막길 걷고 있는 투수예요. 일본에 돌아왔을 때 센세이하게 잘했는데, 이제는 뭐 이제 하향세고, 제가 던질 때 보면은 뭐 공도 그렇게 세게 안 던지고 그냥 골고루 그냥 던집니다. 포볼 주기 싫어하고, 그냥 포볼 한 3볼 몰리면은 중간으로 던지다가 쳐맞아가지고 배럴 비중이 하위 3%예요. 별로 불량합니다. 정타가 많이 맞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세인트는 큰 의미도 없고, 미콜라스도 한 번 정도 또 무너질 타이밍이 됐고, 컵스 어떤 투수가 나와도 컵스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지 않나 싶습니다. 컵스 승 추천드리고, 워싱턴과 이제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워싱턴은 카발리 나오고, 화이트삭스는 고메스 나옵니다. 카발리, 이 투수는 공도 빠르고 회전수도 괜찮아요. 이 선수는 그 에이스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초반 한 3경기 잘 던지다가 4번째 등판에서 엄청 깨지고, 최근 또 한 3-4경기도 잘 던져주고 있어요. 무난하게 던지고 있어요. 한 5이닝 정도 소화해주면서. 이번 고메스, 얘도 뭐 워싱턴의 카발리랑 비슷하게 던져주고 있는데 실점률은 조금 더 높다. 구속도 좀 많이 떨어지고, 얘는 배럴 비율이 하위 1%, 제일 안 좋은 선수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방어율이 4점대 후반이라면 조금 운이 좀 따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경기 워싱턴이 우투수 상대로는 어느 정도 강점이 있고, 화이트삭스는 우투수 상대로 너무 못 쳐요. 꼴찌예요, OPS가. 선발도 카발리가 살짝 앞서고, 그죠? 이 경기는 워싱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워싱턴 승 추천드리고, 필라델피아와 미네소타. 필라는 확정 지었죠. 2등이에요, 2등.
내셔널리그 2등이고 1등이 될 수도 있는데 1등이 되려면 필라델피아가 다 이기고 미러키가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죠. 3등이랑 또 4경기 차이라 가지고 3경기 다 져도 3등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 2등 확보예요. 20원 시드.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거를 1등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 동기부여가 있느냐 모르냐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1등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네들 다 이기고 밀워키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지네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가 나오고 놀라는 아마 큰 경기에 강한 투수라서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 선수는 큰 경기에 보여준 게 워낙 많습니다. 페넌트 레이스 때는 뭘 하고 다니는지 개판 치다가 딱 집중력 있게 이제 포스트 시즌 가면 잘 던져요. 항상 저런 식이에요. 이번에 좀 방어 6.46이죠. 또 필라델피아 올라가면 잘할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휠러가 시즌 아웃을 당했잖아요. 팀 내 1선발이 그 역할도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가장 큰 약점이 오른손 선발 투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왼손 선발이에요. 잘 던지는 투수들 산체스, 루자르도 또 한 명 누구였죠? 3명 다 수아레즈까지 다 왼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투수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후보가 놀라 아니면 이번에 주워왔던 그 워커 뷰러 둘 중에 한 명인데 뷰러보다는 놀라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근데 뷰러도 월드 시리즈 가면 잘하거든요. 그거 대비해가지고 주워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 뭐 선발 비교해보면 라이언이 좀 더 안정적이긴 한데 최근 라이언도 별로 마태가 가가지고 최근 두 경기에서 11이닝 동안 11실점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맞고 있어요. 놀라도 뭐 최근 뭐 11.1이닝 동안 10실점 했는데 좀 더 안정적인 투수는 라이언이 맞긴 해요. 놀라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지구 후속이 잘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91.5마일 밖에 안 돼요. 93마일 정도까지 찍어줘야지 경쟁력이 있는데 저 구속으로도 체이스 비율이 상위 5%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공 더 빨라지면 더 좋아질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올 시즌 좀 늦게 출발하기도 했고 가을 가면 더 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경기 패스하겠습니다. 애매해요. 자, 양키스와 볼티모어입니다. 양키스는 지금 자 별 2개죠. 별 2개면은 저거는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일단 2등까지는 2번 시드까지는 얘들 양키스랑 토론토가 지금 동률인데 만약에 양키스가 1등하고 토론토가 2등 되면 양키스는 1번 시드지만 토론토는 2번 시드를 못해요. 같은 지구라서 3번 시드나 4번 시드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2번 시드는 아마 시애틀이 될 거고 얘들 이기는 양키스랑 토론토는 거의 박 터져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할 거예요. 볼티모어는 의미가 없는 경기죠. 그죠? 그래서 양키스 5연승 중이고 다만 오늘 나오는 볼티모어 선발 투수 로저스의 이닝이 106.2이닝 밖에 안 됩니다. 올 시즌 반밖에 못 뛰었는데 제 WAR이 6.0이에요. 아메리칸 리그 4등입니다. 1등이 스쿠발 6.6. 스쿠발 200이닝 던졌거든요. 반밖에 안 던지고 WAR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만약에 올 시즌 풀타임으로 뛰었으면 거의 역사적인 시즌을 치렀을 겁니다. 뭐 또 뭐 150, 160인 떨어지면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 시즌만 보여준 것 치고는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무너진 경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양키스의 워렌 그냥 직구 구위 믿고 호심 위주로 던진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회전수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발로 비교해 보면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지금 현재 로저스가 확 좋은 건 맞는데 동기부여 자체가 양키스가 너무 높고 최근에 양키스 방망이가 살아나고 있어요. 저지도 홈런 잘 치고 그리고 또 5연승 중이고 이 경기는 선발 이외에 동기부여나 팀 분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양키스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어쩌면 볼티모어 로저스가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경기 이제 토론토의 비버와 템파베이의 하우저입니다. 비버의 사이 영상도 탔던 투수고 올 시즌 몇 번 안 던졌어요. 6번인가 던졌는데 6번 다 5이닝 이상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2번 연속으로 QS 해주고 있고
근데 뭐 아직 전성기 때 그만큼 구위는 안 나오고 있어요. 구속도 그렇고 최근 직전 경기 홈런 2방 맞았고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던져준다. 토론토도 얘들도 동기부여가 양키스랑 똑같아요. 얘들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근데 템파베이의 투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우저 올 시즌 정말 전반기 때의 방어 1점대였는데 트레이드 되고 난 뒤에 계속 떨어져 지금 3점대 초반입니다. 어쨌든 직전 두 경기는 QS 해주고 있고 후속도 평균 이상이고 회전수도 평균 이상이고 배럴 비율 괜찮습니다. 하드hit은 많이 맞지만 배럴 비율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 지금 토론토는 하락세예요. 최근에 아마 직전 경기는 이겼는데 하락세기 때문에 이 하우저 공을 뭐 일방적으로 두드려 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정적으로 봐요. 이번 경기 비버가 한 번 정도 무너질 타이밍도 됐고 하우저가 만만한 투수가 아니다 라고 봤을 때 토론토가 동기부여가 좀 꽉 차 있긴 하지만 그래도 템파베이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템파 프렌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와 매치경입니다. 마이애미는 알칸타라 나오고 매치는 스포르츠 나옵니다. 매치는 제 별 3개죠. 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얘들 최근 남아있는 경기 잘 못하면 6강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매치가 지금 6등이죠. 근데 7등이랑 한 경기 차인데 신시내티랑 매치가 그 동점이 되면 매치가 떨어져요. 상대 전적이 신시내티가 더 좋아요. 그래서 한 경기 차지만 솔직히 동률이라고 생각하고 쟤들은 경기해야 됩니다. 아 쭈네빈이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동기부여는 매치가 확 있는 경기인데 스포르트 쟤도 신인이란 말이에요. 신인이고 오늘 나오는 마이애미 알칸타라는 시즌 초중반까지 엄청 기복이 심했는데 최근 7경기는 연속으로 6이닝 이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사이 영상 탔을 때 그 정도 느낌으로 던져주고 있어요. 결코 쉽진 않을 겁니다. 매치가 어쩌면 스포르트가 신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처음으로 시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직전 경기 4이닝 동안 4자책점 웬만큼 무너졌어요. 보통 신인 투수는 2번 연속 무너지기 때문에 이 경기 마이애미가 역배인데 매치 동기부여만 믿고 매치를 가기엔 좀 위험해 보여요. 이 경기는 간다면 마이애미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와 텍사스입니다. 클리블랜드도 별 3개죠. 얘들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6강 싸움이 살얼음판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텍사스는 의미 없는 경기고 클리블랜드의 세코니 얘는 강약 약강의 전형적인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강타선 만나면 점수 겁나게 많이 주고 만만한 타선 만나면 점수 거의 안 줘요. 구속 평균 살짝 상회하고 회전수 좀 좋고 하드hit 비율 하위 1% 센타고 엄청 많이 맞습니다. 저 말은 뭐냐, 강타선 만나면 저 센타고들 넘어가는데 아니면 안 넘어가요. 원인 트랙 앞에서 잡힌다 이래 보시면 돼요. 포볼 많이 안 주고 6경기 연속으로 5이닝인데 한번 문을 됐거든요. 근데 텍사스 타선이 지금 다 내려가지고 좀 약타선이긴 해요. 그래서 세코니가 더 잘 던질 가능성도 있는데 라이터도 최근 3경기는 별로 안 좋긴 한데 얘도 괜찮단 말이에요. 많이 늘었어요. 얘 변화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위나 구속 같은 거는 세코니보다 훨씬 좀 상위 호환이라고 보면 되고 잠재력도 라이트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클리블랜드 세코니가 동기부여가 있긴 한데 텍사스 쪽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텍사스가 10경기에서 26점밖에 못 뽑았지만 클리블랜드가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데 최근에 살짝 꺾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경기 클리블랜드 승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간다면 텍사스 옆에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스턴과 디트로이트 이 경기도 박 터지겠죠. 둘 다 별 3개입니다. 보스턴은 지금 4등, 디트로이트는 연패 깨면서 6등 되어 있어요. 근데 4등이랑 6등인데 한 경기 차이고 뭐 한 경기 치를 때마다 순위가 바뀌고 있고 이 경기 저는 해리슨 이 선수 그 데버스 그 샌프란시스코에 보내면서 명명 데려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투수고
와가지고 지금 마이너에서 갔다가 메이저 와서 2경기에서 9이닝 1실점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즈 얘는 시즌 초반만큼은 못 던져주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 맞고 있고 지금 4경기 연속으로 5이닝 그래서 최근에 살짝 좋아졌고 그래서 한 2점 3점씩은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 3점 정도는 실점이 있을 것 같고 해리슨이 어떻게 던질지가 관건인데 저는 이번 경기 해리슨이 조금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경험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좀 큰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 가지지 않겠나 싶고 디트로이트가 어쨌든 장줄 끊었잖아요. 8연패 끊었어요. 그러면 한 2연승 3연승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젊은 팀이에요. 흐름 많이 타요. 연패도 많지만 연승도 많습니다. 얘들. 그래서 디트로이트 역배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란타와 피츠버그. 애틀란타 10연승 끊겼고 피츠버그 4연승인가 예 끊겼어요. 둘 다 연승 끊겼고 웬츠랑 켈러입니다. 웬츠는 시즌 불펜으로 시작해가지고 애틀란타 부상병동 되는 바람에 땜빵 선발 들어와서 그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선발 계속 돌고 있어요. 웬츠의 재발견이라 할 만큼 엄청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 9이닝 4자치점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 불펜에 있을 때 방울 7점대였습니다. 엄청 줄인 거예요. 최고 잘 던졌을 때 4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5점대로 올라가는 어쨌든 선발 전환하고 난 뒤에 되게 좋아졌다. 이 선수는 커터가 상당히 괜찮아요. 처음 만나는 중국 타자들은 커터에 좀 고전을 합니다. 켈러 이 투수도 뭐 그냥 한 6이닝 3실점 펄스 정도 해주는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5경기 연속으로 5이닝 해주고 있고 33이닝 동안 11실점 저 3이닝당 1실점이죠. 방울 딱 3 찍고 있네요. 3 찍고 있고 회전수 괜찮고 뭐 선발 비교해보면 켈러가 살짝 좀 더 앞서지 않나 싶은데 웬츠도 잘 던지고 잘 던집니다.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뭐 팀 분위기라든지 타격이라든지 불펜 봐야 되는데 팀 분위기 애틀란타 좀 더 좋고 분위기도 애틀란타 좋고 불펜 최근에 애틀란타 불펜이 좋습니다. 이글레시아스가 전반기 한 2달 동안 헤매다 그 다음부터 방울 장난 아니에요. 버티고 저어주고 있고 방망이는 2배입니다. 2배. 피츠버그 10경기에 33점 냈는데 애틀란타 10경기에 70점 냈어요. 방망이 장난 아니에요. 뒤늦게 터졌어요. 애들이 애틀란타가. 내년 시즌 애틀란타 데리고 달리면 엄청 좋을 겁니다. 애틀란타 선발진이 일단 세일 있고 세일 재계약한다 치고 세일 있고 슈레덴바흐 있고 그리고 스트라이더 제정신 돌아오고 엘더 최근에 괜찮고 쇼버 웬츠 앤더슨도 들어오고 엄청 괜찮아요. 쟤들 내년에 아마 애틀란타가 방망이만 좀 지금처럼만 쳐준다면 불펜 이글레시아스 후반기 모두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어떻게 보느냐 뭐 선발 말고는 나머지 모든 게 애틀란타가 다 앞서는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와 신시내티입니다. 신시내티 별 3개 얘들 무조건 이겨야지 7등이에요. 6등이 매치인데 매치랑 동률되면 신시내티가 올라갑니다. 신시내티가 앞서요. 상대 전적에서. 근데 미러키는 1위 확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프리스터 이제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나오는 거고 미러키 직전에 연패를 깼고 신시내티 라텔인데 저 선수 홈런을 너무 많이 맞아요. 1점짜리를 너무 많이 맞고 구속도 뭐 그렇게 평균에서 한참 떨어져 있고 뛰어난 구종도 없습니다. 다만 인터벌 겁나게 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냥 중간으로 팍팍 씁니다. 포볼 거의 안 찍어. 그래서 포볼 주기 시작을 중간으로 넣다가 1점짜리 홈런 되게 많이 맞는 거예요. 지금 3번 연속 5이닝 이상 던져주고 있고 16.2이닝 동안 8자책점 점수 많이 줬죠. 그죠? 방어율이 4 정도 되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은 브리스터는 꾸준합니다. 크게 무너진 적이 거의 없어요. 브리스터 올 시즌에 최근도 뭐 4번 연속 5이닝 던져주고 있고 총 24이닝 거의 평균 6이닝이죠. 6자책점 되게 건실하게 던져주고 있다. 신시내티가 동기부여가 확실히 세긴 하지만 이 경기는 신시내티가 이길 가능성은 저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미러키가 쉽게 가져갈 경기 같습니다. 라텔이 최근 좀 많이 안 좋아요. 점수를 좀 많이 줍니다.
거기다가 미러키의 강타자들은 다 좌타자라서 라텔이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미러키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천사와 휴스턴. 천사는 핸드릭스, 휴스턴은 알렉산더 나옵니다. 자, 휴스턴도 다 까먹고 지금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별 3개죠. 휴스턴은 지금 7등이에요. 디트로이트가 6등인데 한 경기 차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3경기 중에서 2경기 지면 거의 탈락한다고 봐야 되고 2경기 이겨도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일단 2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경기 첫 경기부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핸드릭스 공은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느리지만 제구는 메이저리그에서 저는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 직전 경기도 콜로라도전에서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됐고, 뭐 퐁당퐁당 하는 그런 건 있는데 휴스턴이 이게 막 덤벼들면 핸드릭스한테 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핸드릭스가 호투하는 경기들 보면은 상대 타자들이 7만하다 생각해서 성급하게 달라들다가 다 범타로 물러나요. 지금 휴스턴의 상태가 어떻죠? 얘들이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얘들 엄청 성급하게 막 달라들 건데 핸드릭스 너무 노련하기 때문에 그거 잘 역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알렉산더가 얘가 잘 던지다가 얘도 땜빵 투수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돌고 있는데, 자, 9경기 연속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 제가 무너진다고 했죠. 1.2이닝 동안 7자책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저 투수는 공이 빠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한 4선발, 3선발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잘 버텨가지고 잘 던졌습니다. 직전 경기 무너졌고, 저 투수 공이 느리기 때문에 천사의 아델을 포함해가지고 오른손 투수공 홈런 잘 치는 타자는 엄청 많아요. 아마 홈런 최소 한 방은 맞을 겁니다. 그게 뭐 1점짜리가 될지 2점짜리가 될지 이런 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홈런을 맞을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경기는 천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천사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자, 시애틀은 이제 둘 다 가을 야구 지구 우승은 확정 지었어요. 시애틀을 지금 3등인데 어차피 양키즈랑 토론토 둘 중에 한 명만 시드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애틀은 일단 이번 시즌은 확보입니다. 때에 따라서 시애틀이 다 잡고 이러면은 1번 시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뭐 동기부여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다 져버리면 남아있는 경기를 다 져도 이번 시드까지는 가요. 어쨌든 근데 1번 시드를 하기 위해서 조금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저스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금 4번 시드, 3번 시드인데 4번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2번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만 3번과 4번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동기부여 측면은 시애틀이 좀 더 높은 것 같고, 선발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시애틀은 우 아니면 컵일 것 같은데 다저스는 시안입니다. 시안은 최근 3경기 연속으로 잘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 투수가 그런 투수가 아닌 건 잘 알죠. 얘 기복 되게 심해요. 한 번 정도 무너질 타이밍이 됐고, 시애틀은 지금 뭐 거의 확정했지만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있잖아요. 랄리가 60홈런 쳤죠. 포수 신기록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63홈런이 남아있어요. 누가 세웠죠? 비약물 시대 최고 홈런이 62홈런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비약물 시대 아마 63홈런 치면 약물의 깨끗한 타자가 친 최고 홈런이 63홈런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깨려고 아마 스윙 겁나게 크게 돌릴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저스도 이런 기록을 앞두고서는 미국 애들은 큰 의미 없는 경기에서 그 정면 승부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도망가는 거 절대 안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뭐 큰 경기, 뭐가 걸려있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경기는 시애틀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역배지만. 그리고 언더 오버 중에서 오버 쪽도 좀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할 거예요. 막 빼거나 막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정면 승부 할 거고, 홈런 칠 때면 치라고 하면서 던져줄 거예요. 그러면은 오타니도
지금 홈런 지금 걸려 있잖아요. 지금 50개 넘었지만. 그래서 아마 홈런 뻥뻥 치는 건 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애틀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긴 합니다. 오버일 같은데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샌디에고와 애리조나. 샌디에고는 다르비슈, 애리조나는 갤런 나옵니다. 갤런이 원래 어제 나오려고 했는데 순서 바꿨어요. 원래라면 어제 나와가지고 애리조나 이겼으면 가을 야구가 좀 더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제 두 경기 차예요. 애리조나랑 6등이랑. 그래서 전경기 다 이겨도 솔직히 힘들긴 합니다. 어쨌든 3전 전승을 노릴 건데, 제 생각에 이 경기 애매하긴 해요. 갤런이 최근에 잘 던지고 있지만 한번 무너질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샌디에고는 뭐 시드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4번 가기 위해서 조금 애쓸 수도 있는데, 4번 가는 좀 쉽진 않아요. 어쨌든 동기부여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는 애리조나 프렌으로 보는데 일반승 샌디에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일단 에리 프렌으로 보면서 웬만한 배팅하지 마세요. 이 경기는 아시겠죠? 그리고 애슬레틱스와 캔자스. 캔자스는 카메론 나요. 올 시즌 히트 상품이죠. 캔자스에 이 선수 아마 롱런 할 거예요. 일단 5개 구종 던지는데 골고루 던지면서 5개 구종 전부 다 좋아요. 직구 구속으로 뭐 승부한 투수가 아니고 손끝 감각으로, 그리고 완급 조절로 승부한 투수라서 아마도 롱런을 하지 않겠나. 여기서 만약에 구속이 한 1마일 정도만 더 올라가면 더 좋은 투수가 될 거고, 어쨌든 지금 2점대 방어율로 버티고 있습니다. 2점대 방어율로 대단하죠. 그래서 이 경기 제가 봤을 때 애슬레틱스는 투수가 누군지 모르겠고, 뭐 누가 나오든 어쨌든 애슬레틱스는 좌투수공을 상대적으로 좀 못 치기 때문에 카메론이 좀 잘 던져준다면, 평소대로 던져준다면 좀 캔자스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캔자스 프렌 쪽으로 접근할게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콜로라도. 샌프는 맥도날드하고 콜로라도는 마르케즈 나옵니다. 맥도날드 신인인데 직전 경기 잘 던졌어요. 6이닝 1실점. 근데 크게 뭐 뛰어난 구종도 없고 구속도 평이했는데, 콜로라도는 마르케즈입니다. 마르케즈는 뭐 경험이 많은 투수고 직전 경기도 7이닝 2자책점 잘 던졌어요. 근데 배당이 샘프가 너무 정배예요. 이거 투수가 크게 마르케즈가 불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러면은 샘프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데, 와, 그래도 샘프 정배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다면 콜로 프렌에 소액으로 1무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배당 좀 이상합니다, 이 경기. 제가 이상한 배당이라고 하면 1무가 잘 뜨기 때문에 1무 쪽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혁공님 오랜만입니다. 주말 다 걸릴 겁니다. 자, 혁공님 주말 동안 다 걸릴 거예요. 예, 오늘 보냈고요.